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는 저 너머에 무엇이 살고 있을지 늘 궁금해왔습니다. 아득히 먼 우주 어딘가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인류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해왔죠. 그런데 여러분, 외계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커다란 아몬드형 눈의 회색 피부, 그리고 유난히 큰 머리를 가진 존재를 상상하실 겁니다. 과연 이 모습은 우주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하는 생명체의 본연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상상력이 빚어낸 환영에 불과한 걸까요?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흥미로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토록 전형적인 외계인의 이미지가 사실은 인류의 오랜 욕망과 원초적인 공포, 그리고 각 시대의 사회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충격적인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단순히 미지의 외계 생명체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문화사를 관통하며 우리의 상상력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파헤치는 흥미로운 탐험이 될 겁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외계인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인류가 처음으로 인간이 아닌 존재를 상상하기 시작한 태초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고대 문명 속 사람들은 드넓은 미지의 세계를 어떻게 채워나갔을까요? 그들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며 경일심을 느꼈고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신비롭고 때로는 두려운 존재들을 그려 넣기 시작했죠. 인간의 상상력은 늘 미지의 영역을 채우는 방식으로 작동해왔습니다. 이집트 신화 속에는 사람의 몸의 새나 동물의 머리를 가진 신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지혜의 신 토트는 따오기 머리를, 죽음의 신 아누비스는 자칼 머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들은 단순히 동물과 인간의 결합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신성하고 막강한 존재들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연의 힘을 신격화하며 그들에게 경배하고 때로는 두려워했죠. 이들의 모습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상상력을 보여줍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는 반인반마의 켄타우로스나 머리가 여러 개인 히드라, 메두사 같은 기괴한 괴물들이 영웅들의 모험을 막아서곤 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이성을 벗어난 혼돈과 파괴의 상징으로 여겨졌죠. 중세 유럽의 기이한 사파들 속에서도 날개 달린 용이나 상상 속의 야수들이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모든 이형의 존재들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힘, 미지의 영역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과 동시에 경외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늘 자신과 다른 존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려 했으니까요. 이처럼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알 수 없는 자연현상이나 우주의 신비로운 힘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형태를 벗어난 존재들을 상상했습니다. 신화 속 신들과 요괴, 천사 같은 존재들은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의 가장 원형적인 심리적 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미지의 영역을 상상력으로 채워 넣으려는 인간 본연의 욕구는 시대를 초월하여 면면이 이어져 왔으니까요. 인간의 상상력은 그 어떤 경계도 허물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존재들을 창조해냈습니다. 인류의 상상 속에서 태어난 이형의 존재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모습을 달리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후 우주의 광대함이 드러나면서 예계 생명체에 대한 과학적 상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초기 SF 문학이 예계인의 물리적 이미지를 구체화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바라본 미지의 존재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을지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이전 시간 우리는 고대인들의 상상 속에서 태어난 신화 속 존재들이 어떻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반영하며 오늘날 우리가 외계인이라 부르는 존재들의 심리적 원형을 형성했는지 살펴보았죠. 인간의 상상력은 시대를 초월하여 늘 자신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대상을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상상력으로만 존재하던 이형의 존재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모습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특히 과학의 눈으로 우주를 바라보기 시작한 근대 이후 예계 생명체에 대한 우리의 상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16세기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적인 발견은 인류의 우주관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도는 수많은 행성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우주 전체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죠. 이제 더 이상 인간 중심의 우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인류에게 겸손함을 가르쳤지만 동시에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우리와는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무한한 상상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망원경이 발명되면서 밤하늘의 별들이 사실은 멀리 떨어진 태양이고 그 태양마다 지구처럼 행성들이 돌고 있을지 모른다는 경이로운 가설들이 피어났죠. 이러한 과학적 발견과 상상력의 결합은 19세기 말 새로운 문학 장르인 과학소설, 즉 SF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예개인의 물리적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그들을 위협적인 침략자로 각인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H.G. 웰스의 우주전쟁입니다. 1898년에 발표된 이 소설은 화성인들이 지구를 침략한다는 충격적인 줄거리로 당시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웰스는 소설 속에서 거대한 삼각대 기계를 타고 런던 시내를 유린하는 화성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인류에게 미지의 존재가 가져올 수 있는 공포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죠. 우주전쟁 후에 등장하는 화성인들은 더 이상 신화 속의 신비롭거나 막연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머리에 촉수를 가진 기이하면서도 어딘가 과학적으로 해석될 법한 외형을 지녔으며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류를 무참히 파괴하는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서구 사회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양면성에 대한 은유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웰스의 소설은 외계 생명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미지의 위협으로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후 수많은 과학적 상상력이 인류의 우주관을 확장시키고 예개인을 지구 침략자로 묘사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SF 문학이 예개인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막여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신에게 기원하는 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미지의 존재는 이제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과학적 가능성과 함께 때로는 우리 문명을 위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이 시대를 기점으로 예개인은 단순히 인간의 상상력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합리적인 틀 안에서 구체적인 형태와 위협적인 의도를 갖춘 존재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과학적 상상과 문학적 이미지들은 이후 예개인의 전형적인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냉전 시대의 불안감과 미확인 비행물체, 그리고 로스웰 사건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레이 외계인이라는 아이코닉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는지 그 결정적인 전환점을 함께 탐구해 볼까요? 20세기 중반, 세계는 이념 대결과 핵전쟁의 위협 속에서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그만큼 미지의 공포도 함께 커져만 갔죠. 특히 비행기술의 급속한 진보는 하늘과 우주에 대한 인류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럽고 긴장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라고 부르며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죠. 정부와 군 당국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UFO 목격담 중에서도 1947년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웰에서 벌어진 사건은 예개인 이미지 형성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한 목장 주인이 자신의 땅에서 의문의 금속 잔해들을 발견했고 초기의 군은 이를 비행 접시의 잔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군 당국은 갑작스럽게 말을 바꾸어 기상 관측용 풍선의 잔해였다고 정정하는 발표를 내놓았죠.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정보의 번복은 대중의 의심을 폭발적으로 증폭시켰고 무언가를 감추려는 정부의 거대한 음모론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스웰 사건은 단순한 목격담을 넘어
예개인의 구체적인 형태를 상상하게 만드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유출되었다고 주장되는 정보들과 대중의 상상력이 결합되며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레이 외계인의 모습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들은 대개 커다란 머리와 검은색의 커다란 눈, 그리고 감정을 읽기 어려운 작은 입과 가느다란 팔다리, 회색 피부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표정한 외모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인 불안감과 두려움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죠.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믿음은 예개인에 대한 대중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했고, 이들이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확산시켰습니다. 로스웰 사건은 외계인이 단순히 SF 소설 속 상상 속의 침략자를 넘어 현실 속에서 정부가 숨기고 있는 미스터리하고 강력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처럼 공포와 의심, 그리고 과학적 상상력이 뒤섞여 탄생한 그레이 외계인이라는 아이콘은 이후 대중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인류의 외계인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지의 존재가 점차 구체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이처럼 공포와 의심, 그리고 과학적 상상력이 뒤섞여 탄생한 그레이 외계인이라는 아이콘은 이후 대중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인류의 외계인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지의 존재가 점차 구체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이제 이 구체화된 외계인의 이미지는 스크린과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게 됩니다. 1982년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E.T.를 떠올려 볼까요? 이 작품 속 외계인은 때로는 지구의 어린아이와 교감하며 순수한 우정을 나누는 친근한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커다랗고 선한 눈망울, 길쭉한 손가락 끝으로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E.T.의 모습은 예계 존재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두려움을 따뜻한 희망과 깊은 공감으로 바꾸어 놓았죠. 자전거를 타고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E.T.와 엘리어트의 실루엣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함께 예계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외계인이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으로만 그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이 연출한 1979년작 에일리언 시리즈에서는 우주미지의 공간에서 마주하는 압도적인 공포의 화신으로 그려졌습니다. 알 수 없는 생명체의 숙주가 되어버리는 인간들의 처절한 비명과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피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는 에일리언의 잔혹한 모습은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잠재된 원초적인 공포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죠. 좁고 어두운 우주선 안에서 펼쳐지는 숨막히는 추격전은 관객들에게 예계 존재가 주는 극도의 긴장감과 생존에 대한 불안감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대중문화는 외계인의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의 상상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드라마 엑스파일은 외계인과 정부의 은폐라는 음모론적 상상력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습니다.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는 명대사처럼 우리는 스컬리와 멀더 요원을 따라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파헤치며 정부가 숨기고 있는 외계인의 존재와 그들의 거대한 음모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었죠. 어두운 사무실에서 진실을 추적하는 두 요원의 모습은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현실 속에서도 알 수 없는 비밀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들은 외계인의 이미지를 친근한 이웃에서부터 소름 끼치는 괴물, 그리고 베일에 쌓인 음모의 주체까지 다채롭게 확장하고 고착화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중문화는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외계인을 어떻게 인지하고 상상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교육이자 가이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외계인의 모습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태초의 신화 속 이형의 존재들부터 근대 과학의 상상력, 냉전 시대의 불안감과 로스웰 사건의 미스터리, 그리고 현대 대중문화의 강력한 힘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복잡하게 뒤섞이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가 오늘날 예계인이라고 부르는 전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믿고 있는 그 모습들은 우주 저편에서 온 순수한 존재라기보다는
수천 년간의 인간 상상력과 과학혁명, 그리고 시대의 불안과 희망이 투영된 인간의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계인의 모습은 우리 시대의 희망과 공포, 미지에 대한 갈망을 가장 직접적으로 비추는 증거가 되어왔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어떤 외계인을 상상하는지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꿈꾸는지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단서가 되는 셈이죠. 이는 미지의 존재를 이해하려는 인간 본연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미지의 존재로 남아있는 우주 저편의 생명체들, 과연 우리가 상상하는 외계인의 모습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해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